수능 완성 확률과 통계, 통계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형 1번 문제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자, 1 이상 3 이하의 확률과 4일 확률의 5배가 같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요 4개의 값이 더하면 1이 되는 거니까 1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은 1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고, 자, 얘가 4일 확률의 5배, 5b하고 같은 거니까, 자,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6b가 1이 돼서 b는 6분의 1인 거 알 수 있고, 자, 대입해 주시면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가 0이다. 양변에 12 곱해 주시면 12a 제곱 12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얘가 2a 6a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18a, 이렇게 하면 6a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a가 2분의 1인데 얘는 안 되니까 a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계산하시면 6분의 3이니까 3분의 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a 곱하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0분의 a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주시면 이 값이 1이 나오는 거고, 얘가 10이 되니까 2분의 1 a가 1이 돼서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2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a1 확률, 1일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2 1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0분의 9 하시면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사위 3개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확률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절대값 x 빼기 5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 부등식을 먼저 좀 풀어주자면, 자, x 빼기 5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 빼기 5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6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어떤 걸 빼주면 편할 것 같냐면, x가 5가 되는 경우를 빼주시면은 4 이하인 경우와 6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구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5일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주사위 3개랑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건데,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것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사위 3개, 동전 3개니까 자, 5개가 나오려면 3의 배수랑 동전 앞면이 합쳐서 5개가 나오려면 첫 번째로 동전이 3개, 그 다음에 주사위가 2개. 그러면 이런 확률은 5번 중에 3번 중에 3번이 다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3번 중에 2개가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전이 2개, 그 다음에 주사위가 3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는 3번 중에 2번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주사위가 3번 중에 3번 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27, 여기가 8. 그래서 8 곱하기 27분의 계산하시면 여기 3이고 2니까 6. 그 다음 여기도 8 곱하기 27분의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둘이 더해주시면 8 곱하기 27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3 남고 2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24분의 2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자, 2 이상 3 이하인 사건과 3 이상인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b분의 a의 값은,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a 더하기 b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2 이상 3인 사건, 자,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이 확률과 곱하기 3 이상일 확률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이 확률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얘네 둘의 교집합, 그러니까는 결국 3이 나올 확률과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양변에 2 곱해주시면 3분의 1 더하기 a는 2a가 돼서 a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b는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분의 a의 값 6분의 1분의 3분의 1을 계산하시면 3분의 6이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 나형 8번 문제였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이 8분의 7일 때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합이 1이 되는데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하면 a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1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0 이상 2 이하의 확률 이렇게 3개 더해준 게 8분의 7이니까 얘 하나의 확률이 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의 값이 2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일 때 8분의 1, 0일 때 8분의 1, 1일 때 8분의 5, 2일 때 8분의 1. 자, 기대값 구하시면 8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더하기 2. 그러면은 8분의 6이 되니까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이 3이고 분산이 2일 때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x의 분산이라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는 내가 구해야 되고 빼기 9가 되니까 x제곱의 기대값은 11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a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다시 그려보면 1, 2, 3이 되고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인 확률인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값 구하시면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니까 14, 6분의 14니까 3분의 7,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x제곱의 평균이 4일 때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총합이 1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8분의 1 더하기 4a 더하기 9b가 4가 됩니다. 위의 식에다 4를 곱해주시면 4a 더하기 4b가 2가 되고, 아래식 빼주시면 8분의 1 더하기 5b가 2가 되니까, 자, 5b는 2 빼기 8분의 1 하시면 8분의 15가 돼서 b는 8분의 3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b가 8분의 3이면 a는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기대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기대값은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9가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12, 2분의 3이 됩니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x 빼기 3분의 8의 제곱의 기대값이 분산과 같을 때 분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얘를 가지고 전개를 해보시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 플러스 9분의 64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3분의 16 기대값
플러스 9분의 64인데 얘가 분산하고 똑같으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이항하시면 제곱의 평균에서 3분의 16 2x 플러스 9분의 64가 되니까 얘는 2의 x 마이너스 3분의 8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항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기대값이 3분의 8이다. 그러면 기대값 구해주시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4b가 3분의 8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2배 해주시면 2a 더하기 2b가 1이 되는 거고 빼주시면은 2b 더하기 6분의 7은 3분의 8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항 해주시면 2b는 6분의 여기가 2 곱해주시면 되니까 1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자, 그러면은 6분의 3이 되니까 b가 12분의 3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가 4분의 1이니까 a도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 자, 그러면은 여기에 8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8이고, 자, 여기서 빼기 요거에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8 마이너스 9분의 64. 자, 그러면은 9로 통분해 보시면 36분의 18로 하면 되겠네요. 18분의 자, 3 곱해주면 되고 8 곱하기 18 마이너스 64. 그러니까는 128. 8 곱하기 18을 계산해 주시면 144. 그럼 144에서 128 빼주면 116, 19. 그래서 18분의 19.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을 얻는 게임을 한다. 동전 한 개를 3번 반복하여 던져서 얻는 세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분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수들이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뒷면만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점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뒷면이 2번, 앞면이 1번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점에다 1점이니까는 마이너스 1점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1번,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1점, 앞면만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3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요 네 가지가 되는 거고, 각각의 확률들을 이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점이라는 것은 3번을 던져서 3번 다 뒷면이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번을 던져서 3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인 거죠. 자, 얘는 3번 중에 2번이 뒷면이 나오는 거고, 얘는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대값 계산하시면 지금 보시면 좌우가 대칭이니까 기대값은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자, 8분의 9 더하기 1, 여기가 3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9. 그래서 18, 6, 24. 그래서 3이 나오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빼주시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26번, 나형 27번. 정답률이 72%,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다음과 같다. 자, x에 대한 기대값이 2고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5일 때 y에 대한 기대값과 y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x랑 y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x에다가
10을 곱하고 1을 더해주시면 y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y라는 것은 10x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vx를 구해보시면 얘가 1이 나옵니다. 5에서 2의 제곱을 빼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y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것은 10x 더하기 1의 기대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21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 분산은 v에 10x 더하기 1이니까 100v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분산이 1이었으니까 얘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12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시킬 때 루트 3x 더하기 2의 분산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얘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은 3v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의 기대값을 2배 해주시고 1 더하면 5가 되는 거니까 기대값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vx라는 것은 7에서 2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니까 3이 나옵니다. 자, 제가 3 곱하기 3에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2x의 기대값이 x의 기대값에 1을 더한 것과 같을 때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a 더하기 b의 값이 이게 10분의 2니까 10분의 7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계산해 보시면 2배의 x의 기대값 이거는 기대값 더하기 1이니까 기대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b가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b는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10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를 정리를 좀 하면은 2에 a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 a죠. a분의 루트 a니까 루트 a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곱하기, 자, 뒤쪽은 v의 a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vx. 자, 그러면 앞에 쪽은 a분의 1 이 x 마이너스 a분의 루트 a,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뒤쪽은 곱하기 요것만 제곱을 해서 나오면 되니까 a제곱분의 1의 vx가 되고, 얘가 vx랑 똑같은 거니까 vx 날려주시면서 a분의 1에 2의 x가 마이너스 루트 a는 a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양변에 a를 다 곱해주시게 되면 기대값이라는 것은 a 세제곱 플러스 루트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기대값을 구해보시면 6분의, 자, 여기 6분의 3이 되는 거고 6분의 2니까 곱해주시면은 3a 더하기 3 루트 a 플러스 4a 더하기 2 루트 a 플러스 3a 더하기 루트 a. 자, 그러면 6분의 여기가 10a 더하기 6 루트 a가 돼서 3분의 5a가 a 더하기 루트 a가 a 세제곱 더하기 루트 a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a 없어지고 a 하나 약분해주면 a 제곱이 3분의 5가 되니까 a는 3분의 루트 1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가형 23번, 나형 24번이었습니다. 정답률 가형은 92%, 나형은 77%.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기대값이 20일 때 분산의 값을 구하시오. 자, 기대값이라는 것은 80p가 되는 거니까 얘가 20
P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분산은 8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20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은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x에 대한 기대값과 x에 대한 분산의 3배가 같을 때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값이라는 것은 9p라고 해서 구하시면 되고, 자, 얘는 3 곱하기 9p 곱하기 1-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려주시면, 자, 1은 3-3p.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p니까 p는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을 기대값을 일단 계산하시면 기대값은 9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6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하시면 분산은 9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2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x제곱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분산에서 제곱의 기대값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x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고 얘는 제곱하시면 36. 3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분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 먼저 보시면은 n분의 1 이 x 더하기 p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p라고 쓰니까 대입해 주시면은 2p가 1이 돼서 p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n이 된다. n의 값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나조건 x가 2일 때의 확률과 x가 3일 때의 확률이 서로 같다. 자, 그러면 nc2의 2분의 1의 n제곱하고 nc3의 2분의 1의 n제곱이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 없애주시면 nc2하고 nc3하고 같기 위해서는 n이 5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5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혀있는 공 2개, 숫자 2가 적혀있는 공이 1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동시에 꺼내어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을 적은 후 다시 공을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한다. 자, 90번 반복해서 적은 90개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 x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끊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곱을 적는 시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하면은 90개의 수의 합을 더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 자, 곱을 적는 사건을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이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곱이 될 수 있는 것은 1이 되거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이 나오려면은 3개 중에 2개의 공을 뽑을 거니까 3분의, 자,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둘 다 그냥 1을 뽑는 경우, 요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 되고, 자, 2가 나올 것은 그러면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확률이.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1이 나올 횟수를 나온 횟수를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가 나온 횟수를 90-t라고 할 수 있겠죠. 총 90번 반복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둘의 합 1이 나오는 횟수가 t번, 2가 나오는 횟수가 90-t번이니까 t 더하기 180-2t가 우리가 생각하는 90개의 수의 합을 적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180-t가 되는 거고, 자,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결국 180-t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고, 180에서 t의 기대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90번을 시행을 하는데 t가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90, 3분의 1의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자, 따라서 2t라고 하는 것은 30이 되는 거고 빼주시면은 15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형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5번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88%.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8 이하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4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2부터 4까지 확률의 3배랑 6부터 8까지 확률의 4배가 서로 같을 때 2부터 6까지 확률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4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4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냥 간단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을 그려주실 수 있겠죠. 직선을 그리셔도 되고 곡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자, 그래서 여기부터 0부터 여기가 8까지.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시면 자, 4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여기서 2부터 4까지 요 빨간색 넓이의 3배가 어떤 거는 같다고 했냐면은 6부터 8까지 6부터 8까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자, 여기의 넓이를 뭐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넓이랑 정확하게 같은 것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도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넓이랑 같은 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2A 더하기 2B가 1이 나와야 되죠. 전체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3A가 4B하고 같다는 것을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배 해주시면 4A 더하기 4B가 2가 되니까 대입하시면은 7A가 2가 돼서 A는 7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2부터 6까지의 확률이니까 2A를 구하는 거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이고 상수 k에 대하여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자, 0부터 3까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전체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니까 2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k의 값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전체 넓이가 1인데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라는 게 뭐 여기서 끝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시는 건데 결국 전체 1에서 요 지금 빗금치는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 요만큼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4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새롭게 그리는 요 삼각형 덧칠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검은색으로 칠한 삼각형하고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1대 3의 닮은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의 넓이는 요 검은색 부분의 넓이 A라고 한다면 A 대 4분의 3은 1대 9의 비율을 갖는 거죠.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자, 그래서 9A가 4분의 3이니까 A는 1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에서 12분의 1만 빼주시면 되니까 12분의 11,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이고 상수 k에 대하여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1부터 3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이라는 게 생길 거니까 자, 1부터 3까지 확률이니까 전체 1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k의 값을 먼저 좀 찾아주자면 자, 요만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3-k의 2분의 1배가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k는 여기는 2가 남으니까 k 더하기 6-2k는 4가 되고, 마이너스 k가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이니까 k의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 근데 여기가 1대 요만큼하고 1대 2가 되는 거죠. 넓이 비는 1대 4니까, 자, 1대 4는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a 대 2분의 1, 4a가 2분의 1이니까 a는 8분의 1이 되고, 얘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8분의 7이 내가 구하고 싶은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이고,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고,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이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요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있고 x는 2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될 거고, 자,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좌우가 대칭이 되게 대충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부터 여기가 4까지. 자, 그리고 요 확률이 전체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해 보시면, 자, 여기가, 자, 0 넣어 주시면은 b-2a가 나옵니다. 여기가 b-2a,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나오게 되죠. 2일 때니까.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랑 밑에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자, 4의 b-2a 플러스 요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b에서 얘 빼주시니까 2a,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a 곱하기 밑변의 길이 4. 자, 그래서 4b 마이너스 8a 더하기 4a가 되고, 그러면 4b 마이너스 4a가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0부터 k까지의 확률과 k부터 2까지의 확률을 곱했을 때 값이 최대가 되는 k의 값은 4분의 5이다. 자, 그러면 k가 4분의 5일 때라고 하는 거니까 k가 대략 한 이쯤에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4분의 5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0부터 4분의 5까지의 확률을 C라고 한다면 4분의 5부터 2까지의 확률은 2분의 1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0부터 4분의 5까지의 확률을 의미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해서 최대가 되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니까 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2분의 1c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c가 4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0부터 4분의 5까지의 넓이가 4분의 1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a랑 b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점의 좌표가 4분의 5를 대입해 주시면은 여기가 4분의 3이 되니까 b-4분의 3a가 됩니다. 자,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여기가 b-2a니까 2b 마이너스, 자, 여기 4분의 3하고 2랑 더해 주시면 4분의 11a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양변에 8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5의 2b 마이너스 4분의 11a는 여기다가 8을 곱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4b니까는
2b는 2분의 1 플러스 2a가 되죠. 그리고 대입해 주시면 5에 2분의 1 플러스 2a 마이너스 4분의 11a가 2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고, 얘가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은 이항하시면 5분의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3a는 10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 a는 30분의 4, 그래서 15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5분의 2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b는 4분의 1 더하기 a가 되죠. 그래서 60분의 15 더하기 8, 그래서 60분의 2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둘이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60분의 23 더하기 4배 해주시면 8, 그래서 60분의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p가 60, 얘가 q,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91이 답이 되겠죠. 이어서 필수형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12번, 나형 13번이었습니다. 자, 정답률이 가형 91%, 나형 79%.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분의 m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87이다. 자,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m의 값을 구한 것은, 자,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87이라고 하는 것은 쟤를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g가 여기서 0.5에다가 0.4987 더해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3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m분의 2분의 9 마이너스 m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곱해주시면은 m은 2분의 9 마이너스 m 이항하시면 이 m은 2분의 9니까 m은 4분의 9,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확률이 0.8185가 나왔으니까 이 안에서 0.8185가 나오게 하려면 1일 때랑 2일 때 확률을 더해주시면 0.818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지 아니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일지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다만 얘네 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시켜보시면 p에 3분의 a-10, 그 다음 3분의 13-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음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은 3분의 a-1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3분의 10-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3분의 10-a랑 13-a랑 어떤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평균 10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자, 10-a랑 그다음 13-a는 10-a에다가 3을 더 더해주는 거니까 똑같은 길이만큼에다가 얘는 3을 더 추가했으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7이 되는 거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13 빼기 7이니까 6 돼서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a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m이 자연수일 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6 이상 7 이하를 더했더니 0.5가 나온다는 것은
얘네 둘을 통해서 정규분포의 절반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평균 m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데, 자, 5라는 숫자가 m보다 커지면 5가 여기에 있으면 2분의 1을 이미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자, 5는 이 아래쪽에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만큼을 6 이상 7 이하가 표현을 해준다면은 이 둘을 더했을 때 0.5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넓이랑 똑같은 것을 표현을 하려면 딱 정확하게 요 평균 m이 여기가 m인데 요 m이 딱 6이 된다면 맨 6부터 7까지 그래서 저 넓이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1 차이만큼 나는 거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하시면은 P의 G의 4-6 나누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0.5에다가 얘 더해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을 만족시킬 때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다 표준화 시켜주시면 P의 G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 빼기 P의 G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이 0.1359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에다가 0.3413을 더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5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0.1359가 나오냐면은 요거 2일 때 확률 0.4772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평균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 보시면 F12, F20보다 크고 나조건에 보시면은 X는 M, X는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44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조건에 대한 걸 표현을 하자면 자, 얘는 M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41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 보시면 P의 M-5 아니죠. m-m을 5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분의 10-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값이 0.3413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5분의 10-m이 1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1이라고 한다면 m의 값이 5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m의 값이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곡선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가 평균이 5일 때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일 때가 여기에 존재할 거고 20일 때는 여기에 존재하겠죠. 자, 더 멀리 가서 20일 때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함수값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얘가 더 높으니까 가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됩니다. 자, m이 15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고 m이 15라고 한다면 자, 10일 때가 있고 자, 20일 때가 있는데 둘이 5만큼 똑같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높이가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얘네는. 자, 그래서 15는 안 되는 거고 자, 5일 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M1과 M2가 자연수일 때 정규분포 평균이 M1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그 다음에 평균이 M2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m1 더하기 m2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최대값과 자, y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최대값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평균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때 자, 이 확률의 최대값이 되려면 이 m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1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m-2분의 1만큼 m 플러스 2분의 1만큼 차이가 났을 때가 가장 확률이 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값이 여기가 m1일 때나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m2일 때나 서로 같아진다라는 말은 m2에서 2분의 1을 빼고 m2에서 2분의 1을 더한 것의 높이나 m1에서 2분의 1을 빼고 m1에서 2분의 1을 더한 것의 높이나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평균에서부터 2분의 1만큼씩 떨어져 있는 값이 서로 같은 값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시그마1과 시그마2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에서 보시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비교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보다 작고 둘 다 0.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조건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고 자, m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0.5보다 확률이 작아야 되니까 1이라는 것은 m1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고 4라는 것도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작아야 되니까 4는 m1보다 큰 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1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데 문제에서 m1, m2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m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얘를 2라고 한다면 4라는 값은 얘보다 더 멀리 요만큼이 한 칸이니까 두 칸 떨어지려면 한 이쯤에 있어야 되는 거죠.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비교해 보시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m1이 2일 때는. 그래서 얘 안 되는 거고 자, m1을 3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두 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4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요거의 반절 정도 차이 나게. 자, 그러면은 이만큼이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보다 더 커지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1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조건 보시면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그 다음에 y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더했더니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g에 1 마이너스 m1 나누기 시그마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p의 g가 크거나 같다 12 마이너스 m2 시그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 둘의 값이 서로 같아져야 딱 1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얘도 딱 1이 돼요. 그래야 이만큼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마 1 분의 자, 1-m이라고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시그마 2분의 12 빼기 m2하고 같아집니다. 근데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으니까 없애 주시고 그러면 m2는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m1과 m2를 더해 주시면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나형 13번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84%.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 무게의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g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한 개의 무게가 190 이상 210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우리는 x가 190보다 크거나 같고 2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p에 20분의 190 마이너스 180
20분의 210 마이너스 180. 자, 그러면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됩니다. 자, 따라서 0.4332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0.4332에서 0.1915를 빼주시면은 0.2417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어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원격 수업 등으로 하루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평균이 420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420분 15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한 명이 원격 수업 등으로 하루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450분 이상일 확률. 자, 그럼 px가 45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pg가 450 마이너스 420 나누기 15가 되니까 pg가 얼마가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죠. 자,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주시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농장 A에서 생산된 사과 1개의 무게는 평균이 2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농장 B에서 생산된 사과 1개의 무게는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농장 A에서 생산된 사과 중 임의로 1개를 택했을 때 무게가 A 이상일 확률을 P1. 자, 농장 B에서 사과 1개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P2이다. 자, P1과 P2가 같다. 상수 A의 값은. 자, 그러면 농장 A에서 생산된 사과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라는 것은 평균이 22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농장 B에서 생산된 사과의 확률 변수를 Y라고 한다면 얘는 2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Y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자,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 10분의 220, A 빼기 220 하고 P의 G가 5분의 A 마이너스 250 이렇게 나옵니다. 둘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A 빼기 220은 5분의 A 빼기 250이 돼서 양변에 10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20은 2A 마이너스 2배 해주시면 500이 되죠. 자, 이항하시면은 3A가 되고 이항하시면은 720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240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 A 한 개의 길이는 평균이 300, 표준 편차 2분의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부품 한 개의 길이가 298.3 이상이면은 정품으로 판정한다. 3개를 선택했을 때 3개 중 2개가 정품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부품 한 개가 정품일 확률을 먼저 구해 주시면은 PX가 298.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PG가 2분의 5분의 298.3 빼기 3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7이니까 G가 5분의 마이너스 3.4가 나오게 되고, 요거를 소수로 바꿔주시면은 PG가 마이너스 0.6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0.6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75니까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3C2에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 4분의 1. 자, 이렇게 되니까 64분의 3C이면 3이니까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 주시게 되면은 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7학년도 수능 나형 9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는 공책 중 10%는 A 회사의 제품이라고 한다. 자, 이 문구점에서 임의로 100권의 공책을 구입했을 때 13권 이상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100건 중에 확률이 10분의 1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다시 따르게 될 거고 평균이 10이 되고 표준 편차는 3이 되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가 13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시면은 자, g가 되고 그러면은 3분의 13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pg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5에서 0.3413 빼주시면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자, 다음의 확률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100번을 시행하고 확률이 5분의 1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정규 분포로는 평균이 20이 되고 자, 5분의 4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6 마이너스 20, 그 다음 4분의 a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a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7745가 됩니다. 자, 0.7745가 나오려면 이렇게 둘이 더해 주시는 거죠. 자, 따라서 1에 대한 건 나왔으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4 곱해 주시면 a 빼기 20은 6이 돼서 a는 26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를 400번 할 때 자, A가 180번 이상, 220번 이하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 A의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는 거니까 자, 앞면이 2개 나온다고 하면은 3C2의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모두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3C3의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니까 결국 계산하시면은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사건 A라는 것은 시행을 400번 하고 확률이 2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그러면 얘는 평균이 20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P에 180 이상, x가 220 이하 이렇게 되니까 p에 180 마이너스 200 나누기 10 10분의 220 나누기 200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요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0.4772를 2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은 k 곱하기 nck의 p의 k제곱 1-p의 n-k제곱이 90이다.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자, 그러면 자,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은 k 값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항 분포니까 사실은 k가 0일 때부터 1일 때 해가지고 쭉 x가 그래서 n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확률들을 계산을 해보자고 하면은 nc1에 p의 1-p의 n-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하고 얘하고 곱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항 분포에서 이상확률 변수에서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하고 얘를 곱해서 다 더해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기대값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np라고 하는 기대값이 9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8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는 거니까 얘는 다시 표현하면 px가 8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표준 편차가 뭔지 모르니까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px가 8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p의 g가 되고 시그마 분의 87 마이너스 90.
자, 이게 0.84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0.8413은 0.5에다 얘를 더해 준 거니까,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시그마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라는 것은 np1-p가 분산이니까 제곱해 주시면 9가 되는 거고, np를 곱한 게 90이니까 나눠주시면 1-p는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p는 그러면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p가 90이니까 n 곱하기 10분의 9는 90. 자, 따라서 n은 100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13번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85%.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고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일 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0인 표본의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랑 b의 값을 먼저 좀 찾아보시면은, 자, a 더하기 b라는 것은 6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a 더하기 16b가 3분의 16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 12를 곱해주시면 12a 더하기 12b가 10이 되고, 밑에 식에 3 곱하시면 12a 더하기 12b 48b가 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시면 36b가 6이 돼서 b는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6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크기가 20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vx바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게 되냐면은 20분의 1 vx하고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vx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일단은 기대값부터 구해야겠죠. 그러면 2a 더하기 4b가 기대값이니까 6분의 8 더하기 4, 그래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6 마이너스 4가 분산이 되는 거고, 자, 얘는 계산하시면은 3분의 12니까 3분의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둘이 곱해주시면 20분의 1 곱하기 3분의 4는 15분의 1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평균이 양수이고 모표준 편차가 6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4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제곱의 평균과 x바제곱의 평균을 더하면 53이다. 자, x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것,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분산에다가 x의 평균의 제곱을 더해 주시는 거고, 자, 플러스, 자, 얘는 vx바에다가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더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모표준 편차가 6이니까 분산은 36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간단하게 평균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제곱 더하기, 자, vx바는 지금 크기가 4니까 4분의 1 vx 해주시면 9가 되고, 자, 플러스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과 같으니까 얘도 m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53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m제곱은 요게 45니까 이항하시면 8이 되고, m제곱은 4니까 m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숫자 3이 적혀있는 공이 1개, 숫자 6이 적혀있는 공이 2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확인한 n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x바의 분산이 6분의 1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한번 시행을 했을 때 꺼낼 수 있는 공은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 6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하시면 3분의 3 더하기 12가 돼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은 3분의 9 더하기 36 곱하기니까 72,
그러면 81이니까 27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분산을 계산하시면은 분산은 27에서 5의 제곱 25를 빼주시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vx 바라고 하는 것은 자, n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요 vx. 자, 그러면은 n분의 2가 되고 얘가 6분의 1이니까 얘는 12가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숫자 13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숫자 246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공을 1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A에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공을 1개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주머니 A와 주머니 B에서 꺼낸 공 4개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안에 들어있는 A에서 공을 하나 꺼내는 사건을 확률 변수 X라고 해본다면은 자, 이때는 1, 3, 5가 나오게 되고 각각의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B에서 꺼내는 것을 Y라고 해본다면 자, 이 Y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1을 더해준 거죠. 그리고 확률이 여기 2, 4, 6이 되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 더하기 1로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자, 꺼냈을 때 평균 첫 번째 꺼낸 것을 뭐 X1, 두 번째 꺼낸 걸 X2,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낸 걸 Y1, Y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X바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4분의, 자, X1 더하기 X2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Y1 더하기 Y2라는 것은 X1 더하기, X3 더하기 1 더하기 X4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4분의 x1, x2, x3, x4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이 표본 평균을 얘를 가지고 g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2의 g 플러스 2분의 1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v의 x바라고 하는 것은 v의 g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이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니까 z바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z바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이 z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x에서 4번 꺼내서 평균을 만들어낸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2x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기대값은 3이니까 얘가 2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v g바가 되는 건데 자, g바는 마찬가지로 x에서 나온 걸로 뽑아내는 거니까 자, 결국에는 표본이 4개니까 4분의 1의 v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시면은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가 되니까 3분의 35에서 평균 3을 빼주시면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9. 27을 빼줘야 되니까 30 여기가 35고 3분의 8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분의 8 계산하시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0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3분의 2 계산해 주시면은 약분되면서 5가 되고 답이 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형 12번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74%. 자,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무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M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얘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그 다음에 36명을 임의로 추출할 거고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P, X 바가 36명을 뽑아서 38시간 이상이니까 38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0.933이다. 자, 그럼 얘는 P, G가 6분의 5분의 38-m이 되는 거고 이 값이 0.9332가 되는 거죠. 얘는 0.5에다가 0.4332를 더해준 거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38-m은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이거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2가 남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1.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항 해주시면은 39.25가 m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4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12에서 10을 빼고 2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x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a에서 10을 빼주시고 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2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0과 같아지는 거고 얘가 1이니까 a는 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3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바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m 더하기 n의 값은. 자, 가조건에 보시면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x바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의 g가 10-m을 시그마로 나눈 것과 그 다음 플러스 p g가 10-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것이 서로 같다. 얘가 1이 나온다는 거죠. 더했을 때. 자, 그러면 둘 다 크거나 같다니까 둘이 더해서 1이 나오려면 시그마 분의 10-m과 요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10-m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시그마 분의 루트 n의 10-m이 되는 거고 시그마는 날려주시고 자, 그러면 얘하고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0-m과 루트 n의 10-m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m이 10이다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에 보시면은 p g가 시그마 분의 14-10 플러스 p g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8-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합해서 1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분의 4랑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준 시그마 분의 루트 n의 2가 같아지는 겁니다. 요 약분 되는 거고 루트 n이 2가 되니까 n은 4가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500, 표준 편차가 20. 자, 그 다음 생산된 음료수를 4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한다. 자, 이 중에서 생산된 상자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상자 A, B를 택했을 때 2개의 상자 중 1개만 그 내용량이 1964 이상 2072 이하의 확률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4x라고 하는 것이 196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07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4x바. 자, 그러면 x바라고 하는 것은 4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491. 그 다음에 여기는 518.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P에 491 마이너스 500 나누기 1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518 마이너스 500 나누기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P 마이너스 10분의 9,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8. 자, 그러면 둘이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고 0이 되고 8이 되고 7이 되고 0.78이 나오게 됩니다. 0.78. 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만 0.7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EC1에 곱하기 0.78 곱하기 0.22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하시면은 2 곱하기 0.78 0.22 이렇게 둘이 곱하면 0.78 곱하기 0.44가 되니까 48에 32로 끝나는 거 찾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유형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률 61%. 자,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랬을 때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 중 64명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을 추출했더니 다음과 같다.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95%에 대한 값은 1.96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자, B-A는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64에 루트시면 8분의 시그마랑 같아지는 거고, 얘가 4.9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좀 하시면 이렇게 갖고 나면 4가 되고, 시그마는 4.9 곱하기 4를 1.96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196분의 490 곱하기 40, 196은 14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약분, 7의 제곱 약분하시면 10이 남게 됩니다. 이어서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36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 20일 때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이다. b제곱 빼기 a제곱의 값은, 자, 99%에 대한 것은 2.58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고, 자, a라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은 20 마이너스 2.58 곱하기 6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b라는 것은 20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제곱 빼기 a제곱은 b 빼기 a랑 b 더하기 a를 곱하는 문제고, 자, b 빼기 a를 하시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6분의 3분의 5 곱하기, 자, b 더하기 a 하시면 40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2 곱하기 5 하면 10이 되고 400이 되니까 4 곱하기 258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자, 258을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38에 24, 18이니까 86. 그래서 4 곱하기 86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4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7분의 2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정수일 때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에 포함된 정수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95%에 대한 것은 1.96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분의 25랑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분의 25 사이에 m이 존재하는 거고,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되어야 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x바가 포함될 거고,
x바에 1 더한 것, x바에 1을 뺀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96 곱하기 7 루트 n분의 25라고 하는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면, 자, 196 곱하기 25 나누기 7 곱하기 100 루트 n이죠.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고, 자, 196은 14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곱하기 4가 돼서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7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쪽 먼저 계산해 주시면 루트 n이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쪽을 풀어주시면은 루트 n이 2분의 7보다 크다라고 되니까 n이라는 것은 4분의 49보다 크다. 자, 4분의 49는 12.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n의 범위가 12. 얼마보다 크고 4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연수 n의 개수는 13부터 49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빼주시면은 36이고 거기에 1 더해주시면 37.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망고 한 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망고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x바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25g이었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x바 플러스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9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x바에다가 마이너스 95%에 대한 것은 1.96으로 계산했으니까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7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하시면 x바는 293에다가 플러스 이게 196 곱하기 25 나누기 700이니까 약분하면 4가 되고, 약분하면은 7의 제곱, 약분하면 7남고, 그래서 x바는 3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x바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25를 계산하는 건데, 자, 요 값이 방금 7이라고 계산을 했죠. x바가 300이니까 307이 됩니다. 자, 둘이 더해 주시게 되면은 60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